자, 오늘은 29페이지에 있는 예제 1.3을 해보면서 응력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단면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고요. 반력은 미리 다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A 지점은 반력이 2개고 원래 이제 B 지점도 반력이 2개인데 B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B 지점을 이렇게 한번 잘라보죠.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BV하고 이쪽으로 해서 BH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쪽을 보면 여기 이제 트러스는 충력에 대해서만 이제 저항을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FBC라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절점에서 수직의 합이 0이다라는 힘의 평형방정식을 적용하면 BV는 FBC랑 같겠는데 현재로서 값은 모르지만 근데 수평력의 합이 0이다를 보면은 바로 BH는 BH 더하기 뭐 수평력이 또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지우고 수평력의 합이 BH밖에 없는 거고 이게 0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BH는 실질적으로 0이고 이거는 뭐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에서의 반력은 AH, AV, BV라고 하는 세 개의 반력만 존재를 하고 이 세 개의 미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의 평형방정식을 3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미지력은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평력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수평력의 합이 0이다. 이렇게 H는 0인데 어디를 플러스로? 오른쪽을 이제 플러스로 놓는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면 AH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P, 외력 P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AH 더하기 외력 30이 0이다. 그래서 AH는 마이너스 30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모멘트 합은 0이다인데 어떤 모멘트냐? 시그마. 이거는 A점에 대한 모멘트. A점을 취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반력 2개가 있으니까 복잡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A점을 취하면 반력 2개에 의한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B의 반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이다라는 데서 이 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V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팔거리 3이 있죠. 그래서 팔거리 곱하기 힘 이게 플러스 방향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해서 P 30kN 있고 그 다음에 팔거리가 5m니까 이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라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BV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30 곱하기 5 해서 50kN이라는 것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위의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 힘의 방향, 수직 방향의 힘을 모두 합을 0으로 봤을 텐데
식을 세어보면 BV가 존재하고 플러스 AV가 존재하는데 이게 0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BV가 여기 50kN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AV를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H는 마이너스 30, BV는 50, 그 다음에 AV는 마이너스 50으로 이렇게 반력을 계산을 했고요. 반력을 계산한 후에는 이 반력을 그대로 그 방향에 맞게끔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반력에 맞게끔 표시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 나온 것은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해서 값은 똑같지만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부재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전법을 사용을 해서 부재력을 계산을 하는데, AC 부재의 직경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부재 AC의 부재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절단을 해서 절전법으로 AC 부재의 내력을 계산을 해 볼 텐데요. 이건 이제 끌어내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kN 수평 반력, 그 다음에 50kN 수직 반력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 50에 해당하는 50kN이 위의 방향으로 걸려야 되고, 수평 방향으로 있는 반력에 대해서 수평 방향의 내력 30이 존재해야 되죠. 반대 방향으로의. 그러면 이 내력은 이 부재의 방향으로, 부재 자체의 이 힘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 그래서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0제곱 플러스 50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 FAC는 58.3kN인데 이게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로 나온 것은 원래 이 방향이 절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인장이라고 보고, 절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통 압축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절점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FAC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게 가정을 인장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인장. 가정을 하고 풀어봤더니 힘이 플러스 58.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가정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장을 의미하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원래 가정을 우리는 항상 인장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인장이라는 가정이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압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절전법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단면법을 사용하든지 부재력을 방향을 첫 번째 표시할 때는 항상 인장 방향으로 표시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결과값이 플러스이면 인장이고 마이너스면 압축이다. 이렇게 그 값의 부호를 가지고 압축 인장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재력 계산, 결국에 AC 부재의 부재력은 58.3kN이라는 것을 이제 구했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응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응력을 계산한다는 것은 응력을 계산하는 식은 시그마는 A분의 P잖아요. 그래서 A는 단면적,
P는 내력이라고 그랬죠. 내력. 그래서 요게 이제 부재력과 같은 거예요. 부재력. 예. 그래서 구해보면 단면적 이제 원형 봉이라고 그랬으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요건 직경이죠. T는 직경.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면이라고 했을 때 요게 직경이 되는 거죠. 예. 면적이고 아직 D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F, 요 시그마라고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분의 단면적분의 FAC, 부재력, 내력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는 요거 4분의 파이 D 그대로 집어넣고 AC는 앞에서 계산한 58.3 kN인데 여기서 뉴턴으로 바꿨죠. 킬로뉴턴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밀리미터로 뽑아낼 겁니다. 밀리미터 제곱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력을 계산할 때 분모를 뉴턴으로 바꾸고 분자죠. 분자를 뉴턴으로 바꾸고 분모를 밀리미터 제곱으로 만들면 요거는 바로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산하실 때 힘은 뉴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으로 해서 계산하면 메가파스칼이 되니까 그렇게 룰을 정해서 자꾸 응력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00이라는 그 기준은 메가파스칼이랬잖아요. 그럼 단위가 맞게 되고 여기서 구해지는 이 단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고 요거보다 300보다 작게끔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D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D 제곱이라는 것이 파이분의 4 곱하기 300분의 58.3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엔 이 값은 247.4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D의 제곱이니까 이제 루트를 씌워보면 결국엔 15.7보다는 커야 되는데 15.7이라는 규격의 그 원형 봉은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제조가 되는 규격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15.7보다는 큰 16mm, 직경 16mm를 원형봉의 직경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예, 16mm가 AC 부재의 단면이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시그마는 뭐보다는 작아진다? 시그마 allowable 허용 응력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예제 1의 4를 통해서 볼트 연결부의 설계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예제에서 연결부 A, B, C의 안전을 검토를 하는데 각 부분에 대한 상세도가 이제 주어집니다.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AC, AC 부재의 부재력이 58.3kN 인장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FBC는 50kN으로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앞에서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50kN 압축이 나오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B 지점을 절전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재가 있는데
인장 방향으로 FBC를 적죠. 그리고 지금 발력이 50kN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관계를 수직력에 대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FBC를 구해보면 둘 다 위의 방향이기 때문에 FBC 더하기 50이 0이니까 FBC는 마이너스 50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인장으로 가정했던 게 이제 틀렸고 압축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kN이 압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절제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재의 허용력은 300MPa, 그 다음에 볼트의 허용 전달 능력이 170MPa, 그 다음에 허용 지압 응력이 300MP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각 지점별로 연결부별로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점 연결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상세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재 AC의 응력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부재 AC라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부재 AC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생긴 거냐?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런 부분들은 전단 면적이 이게 인장력이죠. 인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지만 이 구멍이 있는 이 위치에서는 잘 보시면 이렇게 자를 볼 수가 있는데 구멍이 있는 데서 이렇게 단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단면은 이 직경 위치에 있는 이 단면이 가장 적겠죠. 그래서 이 단면은 실질적으로 이 두께에다가 이 두께가 얼마죠? 요 16, 그죠? 16, 요게 16. 그 다음에 여기 총 높이가 40mm 이렇게 나와 있죠. 40mm. 그 다음에 요 직경이 얼마냐면 여기 20m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이에요. 그럼 원래 요 적용되는 요 단면, 요 이렇게 까맣게 빨갛게 색칠하는 요 단면은 16 곱하기 40에서 20을 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식에서 보면 40에서 22를 뺐죠. 이건 뭐냐면 이게 볼트 직경이 20이기 때문에 이 구멍의 크기가 볼트 직경과 똑같으면 실제로 조립할 때 잘 맞질 않겠죠. 조립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유치로 1mm를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멍의 크기는 1mm가 더 늘어난 21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인장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면적 중에 가장 작은 면적을 계산을 한 거죠. 면적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작용하는 능력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 인장력이 58.3kN인데 뉴턴으로 바꿔주면서 10의 3승이 곱해졌고 그 다음에 면적이 304mm 제곱으로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분모는 밀리미터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뉴턴이기 때문에 메가파스칼로 단위는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값은 191.8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네, 시그마 allowable 허용 응력이 300이기 때문에 300보다 작은 191.8 메가파스칼이 발생했으므로 이 부재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점 연결부 중에서 볼트 응력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의 단면적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단면적은 직경이 20mm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20에 제곱해서 314mm 제곱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볼트의 전단 응력은 계산을 할 때 일단 단면적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FAC라고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볼트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지금 58.3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지점부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에서 이 양쪽의 그 힘 때문에 요 단면, 요 정도의 단면에서는 같은 힘이 이쪽에서 보면 요게 이렇게 58.3이 작용한다 그러면 요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요 단면에는 요만큼의 전단력이 작용을 해야 되죠. 예, 요것만 끊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전단력이 58.3인데 요게 바로 인정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재력하고 AC 부재력. 그래서 FAC라고 집어넣은 거고 단면 그리고 전단력을 계산을 해보니까 185.7 메가파스칼이 나왔는데 문제는 허용 전단 응력이 170이잖아요. 170이니까 응력이 더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면 가지고는 저항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NG, 단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볼트 직경을 16mm에서 22mm로 바꿨습니다. 설계 변경을 한 거죠. 그러면 앞에서 계산했던 그 연결부 부재의 크기도 바뀌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가 바뀌니까 A 네트를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40에서 23을 뺀 거죠. 40에서 23을 뺀 거고 거기다 16을 하면 실제 저항하는 최소 면적은 272mm가 돼서 인장 응력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71을 적용을 해서 같은 힘에 대해서 214.3 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이 계산이 되었고 요것은 300이니까 허용력보다 작으니까 OK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트 직경을 바꿔도 이전 요 연결부죠. 요 연결부는 일단 OK. 그 다음에 볼트도 OK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힘은 여전히 똑같아요. 같은 힘을 받는데 직경만 22mm로 바뀐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53.4 메가파스칼이 돼서 허용력인 170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트 응력도 O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연결부 검토 중에 마지막으로 지압 응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압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압 면적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 여기에 볼트 직경이 22mm죠. 22mm. 그러니까 요 넓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두께는 16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투영된 면적, 볼트 구멍의 투영된 면적이 뭐냐면 요게 A가 되면서 16 곱하기 2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352mm 제곱이 지압이 될 때 저항하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압 응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여기 지압 면적으로 발생하는 지압력 58.3 킬로뉴턴을 이제 뉴턴으로 바꾼 곱하기 10의 3승을 적용해 주면 165.6 메가파스칼의 응력이 나오고요. 이때의 지압 허용력은 300이기 때문에 OK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점 연결부에 대해서 부재의 인장 응력, 그 다음에 볼트의 전단 응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압 응력까지 검토를 마무리하였습니다.